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275쪽 회전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회전체 그리고 회전체의 전개도입니다. 먼저 교과서 생각늘기.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, 직각삼각형, 반원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각각 1회전시키려고 합니다. 각 경우에 생기는 입체도형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L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직사각형이 오른쪽에 대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직각삼각형 역시 오른쪽에 대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. 마찬가지로 반원 역시 오른쪽에 대칭이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회전을 시켰기 때문에 첫 번째 경우에서는 윗면이 원의 형태를 띠게 될 것이고 아랫면도 마찬가지로 원의 형태를 띌 것입니다. 보시는 것과 같이 원통 모양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서는 밑면이 마찬가지로 원 형태를 띠는 원뿔 모양이 되겠습니다. 마지막 경우에는 가운데 원 모양이 생기고 구의 형태가 되겠습니다. 위의 생각늘기에서와 같이 직사각형, 직각삼각형, 반원을 직선 L을 축으로 하여 1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도형은 다음 그림과 같이 원기둥, 원뿔, 그리고 구가 됩니다. 이러한 입체도형과 모양이 같은 물건은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. 앞에서 각뿔대를 정의할 때 각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에서 각뿔이 아닌 것을 각뿔대라고 정의하였습니다. 마찬가지로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것을 원뿔대라고 합니다. 그림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이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입체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이 아래의 입체도형, 이것을 원뿔대라고 합니다. 원뿔대에서 평행한 두 면, 이것을 밑면이라고 하고, 그리고 두 밑면 사이의 거리, 평면의 수직이 되는 이 거리를 높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모선, 왼쪽의 평면도형에서 이 비스듬한 부분, 오른쪽에선 이 선을 모선이라고 하며 이 모선이 회전하여 생기는 면, 이 면을 옆면이라고 하겠습니다. 입체도형을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면을 단면이라고 합니다. 원기둥, 원뿔, 원뿔대, 구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경계는 모두 원입니다. 왼쪽 그림에서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랐을 때 단면의 모양이 원이 되게 됩니다.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각각 직사각형, 이등변 삼각형, 사다리꼴, 원입니다. 원기둥에서 직사각형,
그리고 원뿔에서 2등변 삼각형, 그리고 원뿔대에서 사다리꼴, 그리고 구에서 원 모양입니다. 특히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므로 모두 합동이 됩니다. 선대칭 도형이란 것은 첫 번째 그림의 직사각형에서 이 대칭축을 기준으로 반으로 접었을 때 완전히 겹치는 도형을 선대칭 도형이라고 하고, 이러한 선대칭 도형은 이 원기둥 안에서 여러 개 존재합니다. 이 도형들은 모두 합동이 됩니다. 일반적으로 회전체는 아래와 같은 성질을 갖게 됩니다. 첫 번째로,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경계는 원입니다. 두 번째로, 회전체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은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이며 모두 합동입니다. 문제 2번, 오른쪽 그림은 평면 도형을 회전시킨 회전체입니다. 회전시킨 평면 도형과 회전축을 그려보겠습니다. 회전시킨 평면 도형은 이 직사각형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회전축은 이 직선이 회전축이 되겠습니다. 기호로 L로 나타내도 좋습니다. 그리고 문제 2번의 2번,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.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은 이렇게 될 것입니다. 문제 2번까지 풀어보았습니다. 마지막으로 여러가지 회전체의 전개도를 그려보겠습니다. 원기둥의 전개도는 옆면을 이루는 직사각형과 밑면을 이루는 합동인 두 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림으로 볼 때 첫 번째 밑면은 이 원과 같고, 다음 두 번째 밑면은 아래에 있는 원과 같습니다. 그리고 옆면은 가운데 있는 직사각형과 같습니다. 다음으로 원뿔의 전개도는 옆면을 이루는 부채꼴과 그리고 밑면을 이루는 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림으로 봤을 때 밑면을 이루는 원, 이 원과 같고, 그리고 옆면을 이루는 부채꼴, 이 부채꼴은
이것과 같습니다. 그리고 원풀대 전개도는 옆면을 이루는 도형과 그리고 밑면을 이루는 두 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. 그림상으로 봤을 땐 밑면을 이루는 원, 이 작은 원과 같습니다. 그리고 밑면을 이루는 원, 큰 원과 같습니다. 그리고 옆면을 이루는 도형은 가운데 있는 부채꼴의 일부분과 같습니다. 이 옆면을 이루는 도형의 넓이를 구할 때 큰 부채꼴에서 작은 부채꼴의 넓이를 빼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. 회전체는 평면 도형을 한 직선을 축으로 하여 한번 회전시킬 때 생기는 입체 도형을 회전체라고 합니다. 그리고 회전체에서 축으로 사용한 직선을 회전축, 기호로는 스몰 l로 나타냅니다. 회전체의 예로서 원기둥, 그리고 원뿔, 구, 그리고 원풀대까지 살펴보았습니다. 원풀대는 원뿔을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두 입체 도형 중에서 원뿔이 아닌 것을 원풀대라고 합니다. 그리고 밑면, 높이, 옆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. 회전체의 성질은 회전체를 회전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단면의 경계는 원이라고 하였습니다. 그리고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를 때 생기는 이 단면은 회전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선대칭 도형, 그리고 모두 합동입니다. 원기둥의 전개도는 옆면을 이루는 직사각형과 그리고 밑면을 이루는 합동인 두 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. 원뿔의 전개도는 옆면을 이루는 부채꼴과 밑면을 이루는 원으로 그릴 수 있습니다. 원뿔대의 전개도는 옆면을 이루는 도형과 그리고 밑면을 이루는 두 원으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. 원뿔대 전개도에서 옆면을 이루는 도형은 부채꼴의 일부분이 됩니다.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중단한 마무리 학습 공부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